네, 안녕하십니까. 외과 3년차 구하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서지컬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2년차 김유진 선생님, 김남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유방외과 박세호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김유진 선생님 발표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과 2년차 김유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Clinical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High Risk Category of Multigen Test in ER Positive, HER2 Negative, Node Positive Breast Cancer Patient입니다. 브레스트 캔서는 호르몬 리셉터 스테이터스와 헐투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서브그룹들로 나뉩니다. 진단된 환자의 70% 이상이 에스트로겐 리셉터 양성,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양성 또는 음성, 헐투 음성 그룹에 속합니다. 이 그룹의 환자 중 80% 이상이 AJCC 스테이지 1, 2에 해당하고 이 환자들의 주요 치료는 수술과 보조 호르몬 치료이며 레디오테라피나 케모테라피 또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브레스트 캔서 5년 생존율은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브레스트 캔서는 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나 재발률이 높지 않은 캔서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 베네피카 리스트를 따져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치료 중에서도 부작용이 다양하고 어그레시브한 항암 치료가 특히 그렇습니다. 결국 브레스트 캔서는 모두 같은 암이 아니라 ER, PR, 헐트, 노드 네거티브, 노드 메타 등의 환자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 멀티진 테스트로 온코타입 DX와 맘마프린트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맘마프린트는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서 개발한 유전자 분석법으로 마스텍토미 후에 호르몬 리셉터 포지티브, 헐트 네거티브, 매스 사이즈가 5cm 이하, 림프노드 메타가 0에서 3개인 환자를 대상으로 어쭈번트 케모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리 브레스트 캔서 환자의 70개의 진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서 5에서 10년 내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을 산출함으로써 어쭈번트 케모 투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맘마 프린트의 결과값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로우 리스크 군의 경우는 전이의 위험이 낮아서 수술 후에 추가적인 케모를 하는 것이 별 이득이 되지 못하고 반면에 하이 리스크로 나오게 되면은 전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어쭈번트 케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런 식으로 맘마 프린트는 특정 사람들이 케모테라피와 그 부작용을 피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코타입 DX는 2004년 미국에서 고안된 방법으로 에스트로겐 리셉터 포지티브, 헐트 네거티브, 림프노드 메타가 0에서 3개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로 획득된 조직에서 21개의 유전자를 돌립니다. 이를 통해서 리커런스 스코어, RS 결과값을 산출하는데 0에서 100 사이 값으로 되어 있고 결과값이 높을수록 재발률이 높아서 어쭈번트 케모테라피가 필요한 하이 리스크군에 속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리커런스 스코어가 32점으로서 하이리스크군에 속하고 만약에 타복스펜 등의 호르몬 치료만 했을 때는 9년 내 재발률이 20% 그리고 만약 이분이 케모테라피를 같이 받았을 때 얻는 이득은 15%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멀티진 테스트에 대해서 크게 3가지 프로스펙티브로 진행된 라지 코호트 트라이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마인닥트, 테일러, RX 본더 트라이얼입니다. 각 연구들은 호르몬 리셉터, 헐투, 림프노드 메타 여부, 메노포스 정도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어서 각각 멀티진 테스트들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를 비교하는데 현재까지 그 대대적인 임상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브레스트 캔서 환자가 어쭈번트 케모를 고려하는 것에 맘마 프린트와 온코타입 DX를 카테고리 1 에비던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강한 레셔널레와 환자 치료에 필수적으로 보이는 이 테스트들은 온전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검사들이 결국에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외국의 각 싱글 센터에서만 유일하게 검사가 가능하고 비용이 높아서 한국의 브레스트 캔서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일 수 있습니다. 검체를 외국에 보내서 결과를 얻는 것까지의 과정에 대한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의 기관들에서 불필요하게 맘마 프린트나 온코타입 DX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검사들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환자들이 이러한 멀티진 테스트 없이도 검사 대상에서 룰아웃 시킬 수 있는 팩터들을 찾고 있고 저희의 이 스터디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ER 포지티브, HER2 네거티브, 노드 포지티브인 브레스트 캔서 환자군에서 어떤 클리니컬 패솔로지컬 팩터들이 멀티진 테스트를 통한 하이리스크 그룹과 연관성을 가지는 데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팩터를 찾음으로써 완전히 하이리스크에 속하는 것이 예측되는 환자는 멀티진 테스트 없이 바로 어쭈번트 케모테라피를 받는다거나 혹은 로우 리스크군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검사 없이 케모테라피에서 제외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먼저 이 연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유방암센터에서 2015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스텍토미를 받은 환자 중에 맘마프린트와 온코타입 DX를 검사한 환자들이 등록되었고 그 수는 온코타입 DX가 930명, 맘마프린트가 186명으로 총 1116명이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ER 포지티브, HER2 네거티브, 노드 포지티브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멀티플 진 테스트를 통해서 로우와 하이 리스크군의 임상 병리학적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익스클루전하는 노드 네거티브 870명, 바이레터럴 2케이스, 멀티플 레전 4케이스가 제외되어서 총 239명의 스터디 포퓰레이션이 정해졌으며 다시 멀티플 진 테스트의 결과를 통해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그 결과 고위험군은 68명이고 저위험군은 171명으로 인롤되었습니다. 하이리스크와 로우리스크 그룹을 나눈 저희 연구의 기준은 일단은 맘마프린트는 제노믹 리스크 결과가 애초에 처음부터 로우와 하이로 나누는데 그래서 맘마프린트는 나오는 값 자체를 사용하게 되었고 온코타입 DX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리커런스 스코어 0에서 100점까지 리스크 점수가 나오는데 폰더와 테일러 트라이얼에 따라서 RS26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뉘었고 RS26 이상은 고위험군, 나머지는 저위험군입니다. 로우리스크와 하이리스크 그룹의 캐릭터리스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인디펜던트 T-테스트와 카이스케어를 사용했고 각 클리니컬 패솔로지컬 팩터의 하자드 레시오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그레션 아날라이시스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SPSS를 사용했고 저희가 연구에 사용한 클리니컬 패솔로지컬 팩터는 에이지, 오베시티, 그리고 사이즈, 노드 스테이터스, 히스토로지 그레이드,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스코어, 헐트 스코어, 그리고 KI67입니다. 결과입니다. 로우리스크 군과 하이리스크 그룹의 베이직 캐릭터리스틱입니다. 먼저 각 군의 나이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찾지 못했고 BMI는 아시안 BMI 클래시피케이션 기준에 따라 나누었는데 두 군의 P밸류가 0.03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폐경 여부는 차이가 없었고 튜머 사이즈와 그에 따른 T 스테이지는 두 군에서 P밸류 각각 0.00에 0.00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로드 메타에는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림포바스큘라 인베이전의 유무는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고 히스토로지 그레이드는 두 군에서 P-밸류 0.00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로제스테론 스코어 또한 발현 정도에 따라서 나누었을 때 P-밸류 0.013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헐투도 두 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서의 헐투 스코어 2는 저희가 다시 한번 CC를 돌려서 거기서 네거티브가 나온 군들입니다. 그리고 KR67도 두 군에서 P밸류 0.009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수술 방법에 따른 차이, 브레스트 서저리의 파샬 토탈 혹은 엑실라리 오퍼레이션의 SLND, ALND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이리스크군의 유니베리에트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BMI는 25 이상, 그리고 T-스테이지에서는 T1C, T2, 그리고 히스토로지 그레이드에서는 3,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스코어에서는 네거티브, 헐2 스코어에서는 스코어 2, 그리고 KI67은 20% 이상인 군에서 각각 P밸류 0.05 미만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였습니다. 멀티바리에이트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BMI 25 이상 오베시티한 그룹에서 하자드 레시오 2.373으로 그리고 T-스테이지에서는 T2군에서 하자드 레시오 4.17으로 T1A, B에 비해서 4.179배 위험 리스크가 높았고 그리고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스코어 네거티브 군이 파지티브 군에 비해서도 더 위험도가 하자드 레시오 3.686으로 높았습니다. 헐트 스코어 또한 하자드 레시오 2.362, KI67 또한 20% 이상 군이 20% 미만 군보다 하자드 레시오가 의미 있게 높았고
여기서는 각 결과에서 P밸류 0.05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멀티베리에이트 애널라이시스를 통해서 브레스트 캔서의 하이리스크 군은 BMI가 높을수록 그리고 튜머 사이즈가 클수록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스코어가 낮을수록 하트 스코어와 KI67이 높을수록 유의미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폐경 여부나 히스토로지 그레이드, 노드 메타 여부 등은 하이리스크와 관련이 없습니다. 디스커션으로는 저희 연구의 세컨더리 골로는 결국에는 이러한 의미 있는 팩터들을 조합을 해서 노모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인데요. 다음 피겨는 작년 다른 기관에서 나온 논문으로 맘마프린트의 로우 리스크 군과 관련된 팩터, AG, 뉴클리어 그레이드, 프로제스테론 리셉터, KI67을 가지고 노모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얘네들을 옆에 그림처럼 표에 각 수치를 입력하면 리스크 프로바빌리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전에 유의미한 팩터들의 숫자를 기입하게 되면은 리스크 프로바빌리티 0.95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환자가 맘마 프린트를 받았을 때 95%의 확률로 로우 리스크에 해당하게 된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어차피 로우 리스크이기 때문에 맘마 프린트라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케모를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프로바빌리티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특정 환자군에서는 불필요하고 멀티진 테스트 없이도 그 환자에게 어지번트 케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더 스터디로 우리가 찾은 이 팩터들이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브레스트 캔서 환자들에게 작용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쳐서 하이리스크와 관련을 갖게 되는지를 연구하고 추후 이 스터디에 인롤된 환자들을 팔로우해서 나아가서 이 팩터들이 서바이벌 레이트와도 연관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싱글 센터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는 점이고 맘마프린트와 온코타입 DX를 같이 합쳐서 연구를 했다는 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합친 거 말고도 맘마프린트, 온코타입 DX를 각 분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셀렉티브 바이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해 질문 있으실까요? 예, 박수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사실은 뭐 전공의 선생님이 한 200명 정도 되는 환자 우리 자료를 좀 조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을 찾아서 검색을 하고 사실은 아직은 조금 미숙하지만 저희 이제 그 강사 선생님과 같이 저와 같이 사실은 뭐 통계적인 어떤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 나가고 결과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진취적인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로 김준 선생의 노고에 고마움을 좀 표시하고요. 두 번째는 뭐 이 연구가 가진 어떤 이제 임상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발전 가능성이 뭐 강남 세브란스 자료를 좀 같이 좀 조사를 한다든지 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제 노모그램과 같은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멀티진 테스트라는 게 사실은 뭐 임상가에서는 어떤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비용적인 문제나 이 턴어라운드 타임이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는 게 한 2, 3주 정도 어떤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임상적인 의미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전에 많은 연구들에서 결국은 튜머가 크다든지 뭐 아니면 뭐 PR이 네거티브라든지 KI 67 지수가 높다든지와 관련된 이런 파라미터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제 하이리스크 카테고리에 브레스트 캔서 그룹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예측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들 혹시 또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궁금하시거나 코멘트 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셔야지 사실은 김유진 전공의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코멘트 해주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많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노드 포지티브만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네, 김승희입니다. 그 노드 포지티브는 그냥 저거 없이는 그냥 항암제 하잖아요, 지금 아무튼. 근데 온코타입디스하고 맘마프린트가 나오면서 노드 포지티브에서 일부 항암제를 안 해도 되는 환자를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논문에서 노드 포지티브 환자에서 어세이 없이 항암제를 안 해도 되는 환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세이 없이 그냥 바로 항암제 다 주자는 어떤 게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의 목적이 어세이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점이 실제 박세 교수가 지금 코멘트한 대로 단점이 많거든요. 저게 가격도 많고 뭐 2, 3주 걸리고 또 저거 안 해도 사실 되거든요. KX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이언스 에비던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어세이 안 하고 바로 그냥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컨벤셔널한 패스워드 팩터 갖고 정하자는 게 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노드 파지티브만 가지고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아주 전통적인 병리적 인자 가지고 이 환자들은 항암제 저 어세이 안 하고 항암제 그냥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어떤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 어세이 교수님, 없이 항암제 주는 게 원칙이야 지금은. 응? 노드 파지티브는 이 두 어세이가 사실 노드 네가티브에서 개발이 시작됐는데 물론 맘마프린트 약간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노드 파지티브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거거든 지금. 온코타입이 원래 노드 네가티브에서 개발했다가 이제 잘 워킹을 하니까 노드 파지티브에서도 우리가 항암제를 안 줘도 되는 그룹을 찾겠다는 거라고 지금. 전통적으로 무조건 주는 거야 노드 파지티브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어세이 결과가 좋고 계속 재현성이 높으니까 노드 파지티브에서도 온코타입에서 해가지고 항암제 안 주는 그룹을 찾겠다. 이게 목적이라고 이 어세이에. 예? 그러면은 논문의 포커스를 노드 파지티브에서 그 이 어세이 안 하고도 너무나 이거는 분명하게 어세이 결과가 400만 원씩 안 주고 3주 기다려도 너무나 분명하게 결과가 노 리스크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환자들 어세이 안 하고 항암제 주지 말자. 이렇게 포커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KFC 무지하게 낮고 헐투가 CC 네가티브, 투 파지티브, 면역 투 파지티브에도 헐투가 제로거나 아주 낮고 저기 보면은 BMI가 낮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아직 노모그램은 안 그렸지만 거기 캔디데이트 마커들이 있잖아 전통적으로 이거 굉장히 페버러한 마커만 모아서 가면 이 환자들은 노드 파지티브에도 온코타이트에서 안 하고 항암제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98%, 99% 예측할 수 있으면 그 환자를 찾아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논문이 되죠. 네. 제 생각은 그런데 지도 교수님 어떻게 지금 다 예, 전공이 앞에 있거든요. 예, 저 박수입니다. 사실은 김유진 선생님이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지 몰라서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검사가 로우 리스크가 나올지 하이 리스크가 나올지를 저희가 분석한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어떤 이제 트리트먼트를 결정하는 쪽으로 사실은 디시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저희가 이런 전통적인 뭐 사이즈라든지 메타 여부라든지 뭐 그레이드 PR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전통적으로 사실은 케모세라피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 왔던 게 이제 현실이었고
지금도 물론 이제 그런 디시전에 의해서 트리트먼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제 어떤 선택된 베너핏을 가지는 환자분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가 이제 연구가 됐고 그런 방법들이 결국 이제 온코타입 DX의 이제 맘마 프린트라는 어떤 그런 검사고 그게 현재 임상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결국 저희가 전통적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삼았던 여러 가지 임상적인 또는 병리적인 그런 인자들을 가지고 사실은 치료를 결정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검사를 할지 말지를 또 고민하는 사실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어떤 이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나 턴어라운드 타임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 뭐 임상가로서는 좀 더 강력하게 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뭐 덜 강하게 해볼 수 있는 어떤 제시를 개인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제 멀티진 테스트와 이런 여러 가지 클리니컬 파라미터들을 비교해 본 연구들을 보면 한 20, 30% 이상은 항상 이제 디스코던스라는 카테고리들이 존재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규명해서 꼭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고민해 나가기 위한 어떤 이제 전초전이 아닐까 사실 싶고요. 지금에 대한 이 논문을 가지고 뭐 항암 치료를 하자 말자라고 결정하기에는 조금은 너무 앞선 분석이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답변이 잘 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지금 어떤 분들이 이 미팅에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유방암에서 전통적으로 투머 사이즈하고 노드 가지고 그다음 ERPR 홀트라는 특이한 마커가 있어요. 유방암에는 이거 갖고 이제 항암제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게 사실은 고용암 치료에서 굉장한 하나의 역사적 획을 그은 게 온코타입 DX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 가지고 항암제 주고 말고를 결정하겠다는 거가 2005년 7년도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현재의 트렌드는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어세이를 좀 싸게 만들자. 몇 개 많고 PC하면 뭐 싸게 만들자. 뭐 몇십만 원. 두 번째 흐름은 결국은 따져보니까 전통적인 KFC, ERP와 홀트 이런 전통적인 패스로지 마커가 결국은 워킹을 하더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만 잘 조합을 해도 뭐 수십 개의 진 익스프레션을 보는 그런 비싼 몇백만 원짜리 어세이 안 해도 일부 환자에서는 전통적인 병리 마커만 잘 이용해도 되겠다. 우리가 충분히 항암제의 베네핏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흐름으로 지금 가거든요. 좀 더 어세이를 싸고 간단하게 만들자는 흐름이 하나 있고, 그래서 회사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하지만 기존의 마커들이 충분히 워킹을 잘 조합만 하면 워킹한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러한 복잡한 수백만 원짜리 어세이가 계속 살아남긴 남을 거예요.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만 이 어세이가 필요하고 상당수의 많은 환자에서는 이렇게 불가피한 검사 필요 없이 전통적인 마커만 가지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흐름으로 아마도 이 연구 방향, 아마 이 주제에 대한 방향은 아마 두 가지 흐름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이번 발표하신 김유진 선생님에 대한 피드백 웹에스 채팅창에 올라와 있으니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